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무조건 상승한다는 상승론자도 있고,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곧 폭락장이 올 것이라고 하는 비관론자도 있겠죠. 어느 때든 상승론자하고 비관론자가 혼재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을 바라는 것도, 또 무조건 하락을 체감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오늘은 부동산 상승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부동산을 오르겠다, 또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징후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 쪽에 더 무게를 둬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대부분 비관론자들이 많이 말하는 것 중에 부동산에 관한 부채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경제 시스템상 부채가 줄어들지는 않아요. 부채는 항상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 부채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이자죠. 이자를 내고 버틸 수 있으면 당연히 그 부채가 안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자를 내고 버티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연체율이 증가하면 부동산 시장이 거품이 끼었다, 아니면 폭락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설득력을 얻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시장을 놓고 보면 이자 비용에 대한 연체율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외부적인 변수가 그렇게 상황이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부동산만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동산이라도 상승 쪽에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오르게 되면 부동산 상황에서 버티는 사람, 버티지 못하는 사람 나뉘어지겠지만, 나머지 급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도율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당연히 일자리도 떨어지고 경제 여건도 더욱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으로 가다 보니까 금리를 올릴 수는 없다. 대신에 저금리 기조가 높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보니까 현재 상태로만 놓고 보면 이자 비용의 연체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대출이 늘어나면 위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출이 줄어들 때 위기가 생기는 거죠. 대출이 늘어나면서 이자 비용을 안정적으로 메꿀 수 있으면 위기가 생기지 않죠. 문제는 대출이 줄어들면서 써야 될 돈을 끌어오지 못할 때 항상 발생이 돼요. 따라서 금리를 올려도 어느 정도의 부담 능력이 안정적이라고 하면 부동산은 누구나 다 상승을 예견할 수 있는 거죠.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오르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에서 놓고 보면 이 부담 능력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상황을 조금 더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락보다는 상승이 더 현재 상황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상승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하락하는 거냐? 지역적인 편차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느끼는 그 상황적인 편차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다만 전반적인 상황에 있어서 금리가 안정적이고 이자 비용 연체율이 낮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만 놓고 보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금리와 이자 비용만 놓고 보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지, 다른 것이 복잡하게 들어가다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수요보다는 공급량이 많아버리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요와 공급 법칙상 그렇게 되는 거지만 지금은 공급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지금 상황에서 공급 신호가 보여진다고 해서 이것이 당장 다음 달 아니면 다음 주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공급 신호는 상당히 불안정해요. 불안정한 거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수요층은 많은데 공급 신호가 불안하다 보니까 당연히 부동산 상승에 더 점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적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지방과 수도권, 수도권 외곽과 서울 각각 다른 비율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상승에 더 무게를 둬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수요도 그렇고 부동산 공급도 그렇고 결국은 시장에서 그 수요와 공급을 바라보는 심리가 있는 거죠. 심리가 오를 것 같다 라고 하면 가격은 오르는 것이고요. 심리가 불안하다고 하면 누구나 관망세를 띠기 때문에 결국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상승세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많냐, 얼마나 적냐, 거기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부동산은 상승 요인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고 있고 얼마나 많은 하락 요인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갈리게 되는 거죠. 심리는 투자 심리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예측 심리도 발동되기 때문에 수요 심리, 공급 심리, 또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심리까지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하락보다는 유지 이상이 되는, 다시 말해서 상승 쪽에 더 점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만큼 돈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집값이 많이 올라야 좋은 것이다, 집값이 떨어져야 좋은 것이다, 안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항상 물가 상승률 정도는 올라줘야 한다라는 게 대체적인 집값,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양극화예요.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은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지만 지방은 제가 볼 때는 쉽사리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아요. 결국은 여기에 뭐 규제 때문이다, 뭐 다른 요인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겠지만 결과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수도권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지방을 지금과 같은 규제 상황에서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굳이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그래도 서울이 낫다, 그래도 수도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몰려드는 거죠.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돼 있고 그 수요에 발맞춰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격 상승은 크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동산 종목에 따라서 아파트다, 빌라다, 상가다, 토지다,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상승 쪽에 더 무게를 둬요. 적어도 부동산이 좀 살아나야 주변 여건도 좀 살아나고 부동산이 살아나야 결국 좀 돈이 좀 돌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저는 부동산 주변에 일어나는 징후들을 좀 면밀하게 살핍니다. 결국은 이런 부동산 징후들을 살핀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신호들, 어떤 징후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졌다,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은 과거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쪽만, 나쁜 쪽만, 좋은 쪽만 이렇게 바라볼 것은 아니고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상승 쪽에 더 많은 무게가 실리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빚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빚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끌고 가느냐가 항상 문제가 되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의 대출이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많다 적다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아파트만을 시각화해서 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토지 시장만 시각화해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전반적인 흐름과 여건, 상황,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지금의 상황이 수요를 좋게 할 것인지 아니면 공급을 더 좋게 할 것인지, 이것으로만 나눠도 가격 상승이냐 하락이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자신이 주목하고 있는 지역의 여건을 더 면밀하게 보면 더욱더 뚜렷해지겠죠. 부동산 투자가의 입장으로서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더 많은 무게가 실리는 것이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성심껏 답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